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정민 전 군 법무관은 이런 발언을 했지요. 불기소장 1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2016년 10월에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아무개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여 계엄 선포 등을 검토시켰다.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최근에 입수하고 읽어봤는데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났는데 어디에다 계엄을 선포하나. 그래서 이게 합참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어서 북한에서 우리가 수복해서 올라가면 북한에 선포하는 계획이 일부 있다. 그래서 그거로만 알고 있었다. 급변 사태라는 게 최고 통수권자의 요구사항이다. 그게 급변 사태라고 부르고 있다. 그쪽에 국장이 났는데 왜 우리가 이쪽에 계엄을 선포하나 이해가 안 된다. 이것도 쿠데타 냄새가 난다. 그렇게 해서 정변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는 거 아니겠나. 지금 촛불 계엄에 그대로 핵심적 요소가 인계됐다는 이야기다. 그게 또 핵심이 남쪽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계엄 해지 요구를 하면 저지하려 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 그때 시작됐고 그게 이 계획에 옮겨왔다. 지금 촛불 계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검토도 매우 심각하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 있는 거다. 전쟁을 일으킬 거냐 말 거냐도 결국은 국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선전포고에 관한 동의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일부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쿵짝쿵짝을 해서 무슨 급변 사태라는 둥 남쪽에 계엄을 선포한다는 둥 이것도 내란이다. 그럼 이것도 수사했어야 맞다. 인지해서 이것도 오히려 크게 보면 국민들에게 미치는 폐악은 이게 더 클 수 있다. 잘못하면 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계엄 문제 촛불에 대한 진압은 유혈 사태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거라고 한다면 2016년 10월경의 문제는 우리가 적어도 3년 내지는 5년 동안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발언했지요. 자, 그러니까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의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여 계엄 선포를 검토시켰다는 것인데 김어준 총수와 김정민 전 법무관도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아해합니다. 또한 북한의 급변 사태를 어떻게 미리 예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지요. 여기서 지난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박근혜 연설 중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출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라고 비판했지요. 그러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을 이미 기정사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급변 사태라는 것이 체제 붕괴를 말하는 것인지 남한에서 공수부대를 침투시켜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인지 북한 내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는 일종의 정치 공작을 기획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심각한 것은 남한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남한의 계엄령 발동을 위해 전쟁을 불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군인권센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임태훈 소장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신기훈 중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이 김관진에게 보고되었다. 문건에 따르면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에 포섭되니 북한의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의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 언급을 자주 해왔다. 당시 많은 국민들도 갑작스러운 이 같은 발언에 의아해했다. 당시 검찰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를 윗선까지 이어가지 않았으며 키맨인 김관진은 11시간 조사하고 석방시켰다. 합동조사단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김관진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라고 발언하지요. 자, 그러니까 희망계획 문건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 급변 사태가 나면 그곳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남한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있으니 남한도 자동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유도하고 그것을 제압하여 계엄령을 선포하면 남한도 자동으로 계엄령이 선포된다 뭐 이런 논리지요. 이런 미친 정보가 있었다 이겁니다. 더불어 계엄 문건과 별개로 이 희망계획 문건이야말로 북한과의 전쟁을 전제하고 이루어진 내란모의란 것을 당시 전익수 수사단장은 김관진과 관련된 이 엄중한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고 덮었다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김관진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거지요. 또한 이 희망계획이 결국 실행되지 못했지만 이 문건의 초안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던 계엄령 문건과 연결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현천이 없더라도 김관진을 시작으로 황교안, 박근혜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 이거지요.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주민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도 법조인인데 조현천 수사를 못해서 무조건 중지가 돼야 하느냐? 그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진행됐던 수사 결과만 가지고도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군인권센터가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개헌 문건들은 새로 찾은 것이 아니라 검찰도 수사를 통해 확보했던 문건이다. 작년 7월 문건이 처음 공개되고 검찰이 수사를 했다. 문건을 많이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동선까지 완전히 파악해놓은 상태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개헌 문건 작성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14명 정도의 진술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 검찰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자기네들이 조 전 기무사령관 도피 때문에 중지했던 사건을 자연스럽게 재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약간 새로운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되면 그런 것들을 이유로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발언했지요. 결국 오늘 군인권센터에 의해 공개된 희망교행 문건을 통해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 급변 사태를 유도하여 전쟁을 불사하고 계엄을 선포하려 했고 이것이 안되자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제압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던 자들을 참고인 중지를 내세우며 수사를 중지한 것이 과연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결국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킨 촛불 시민들은 과거에는 숨어있는 계엄 세력들과의 싸움일 수 있었으며 현재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시킨 검찰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현천 핑계는 그만 집어 던지고 재수사와 청문회 및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가담자들을 철저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 아니겠는가? 라고 마무리하면서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